이거는 애들이 뭐 42명인데 걔네들이 다 골로 가는 애들 이렇게 많다고?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약사로 일을 하고 있는 미국 처방전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접하게 된 한국의 충격적인 10대들의 마약 범죄 뉴스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약이 펜타닐이라는 약인데요. 펜타닐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모르핀의 100배가 된다는 마약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고요. 보통 진통제로 많이 씁니다. 일반적으로 보는 진통제는 아니고 좀 굉장히 심한 경우에 쓰는데 모르핀하고 똑같이 아편 계열의 마약성 진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펜타닐 환자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암 환자나 아니면 호스피스, 이제 죽음에 임박해 있는 호스피스 환자이거나 뭐 그런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보통 평균의 사람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약은 아닙니다. 물론 수술실 같은 데 쓰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이미 자기 재정신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못 보니까 의료 쪽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잘 못 보거나 잘 알지 못한 약입니다. 제가 이 뉴스를 처음 들었을 때는 솔직히 저는 이거를 생각했어요. 이게 주 생산지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공장들 이제 약품을 만들기 위한 정식 중국 공장에서 흘러나온다고 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White China, White Dragon 이런 식으로 부르는 이 가루로 된 약인데요. 이게 보통 일반인들 손에는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약 범죄를 밀수 같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걸 생각했는데 아니 좀 이번 뉴스에는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놀랐어요. 이거는 솔직히 저희가 처방전으로 외래 환자들, 미국에서 아웃페이션트 부르는데 그 환자들 이제 암 환자나 그런 분들이 진통을 이제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패치 형식으로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치사량이 얼마 정도냐면 진짜 요 기파다 보면 나오는 양이 있잖아요. 그거만 해요. 그거보다 조금 더 크거나 그런 양이 만약에 내가 아편 계열 마약에 내성이 전혀 없다, 이 진통제 내성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진짜 골로 이거 한 마리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금만 양을 조절을 실패를 하거나 뭐 한 알 먹고 두 알 먹고 하면 골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패치형으로 만들어서 얼마 시간당 얼마씩 나오는 이런 패치형으로 나와서 처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하루치도 아니에요. 이게 이 패치 하나가 3일을 갑니다. 3일 72시간 붙이고 그 다음에 패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5개 가지고 한 박스 요렇게 해서 나오는데 지금 현재 도수가 요 100이죠. 100mg도 아니고 마이크로그램이에요. 이게 그 밀리그램보다 1000분의 1이 더 작은 겁니다. 그 작은 도수가 지금 100은 그냥 100이 마켓에서 나오는 가장 센 도수예요. 건장한 성인도 그냥 한 방에 골로로 보내는 그런 약이에요. 이게 보통 12.5 거기부터 제일 약한 거고 25, 50, 75, 100으로 이제 도수가 딱 나오는 패치가 이제 보통 시작을 할 때 이제 12.5에서 25, 25 정도 이제 이런 점에서 시작을 해요. 미국에서도 펜타닐 자체에 대한 문제는 인지가 많이 되고 있는 편이에요. 일단 사망자가 이렇게 쫙쫙쫙 늘어나고 있어요. 매년마다. 밑에는 멕시코고 위에는 캐나다고 하니까 이제 쿠바 쪽도 있고 비행기나 배나 뿐만 아니라 육지로도 이제 마약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관리를 하는데 힘을 들어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마약성이 있는 저런 가루 그런 것들이 들어오고, 패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합법적으로 내가 남용을 하고 싶다, 아니면 패치형을 누가 받은 걸 사거나 아니면 훔쳐오거나 원래 써야 되는 방식으로 안 쓰고 그걸 조금 더 개조를 해서 이제 중독성이 좀 더 있는 방식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하다 보면 이렇게 사망을 하는 결과가 초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사실은 이 아픈 게 약에는 이미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약설이 있다 보니까 경험한 것들이 이제 에피소드 몇 가지가 있는데, 손꼽게 기억이 나는 것들 중에는 호흡 부진으로 사망을 할 뻔했던 아저씨가 있어요. 그 응급실에 이제 딱 의식불명으로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저씨가 아무래도 안 깨어나요. 검사도 하고 어떻게 깨우려 하는데 의식이 그냥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거의 코마 상태. 그런데 갑자기 이제 좀 경험이 있던 의사분 한 명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잠깐만 가지고 얘를 딱 뒤집어 봤는데 등에 패치가 딱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살 때니까 좀 냅두고 한참 있으니까 조금씩 숨도 좀 쉬고 이제 혼자서 일어나가지고 정신을 차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제 알아보고 보니까 자기가 이제 어느 날 좀 이제 등에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좀 너무 아픈데 이걸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마침 마음 좋은 이웃이 자기가 이제 암을 갖고 있던 그런 이웃이었는데 나 이거 약 남은 거 있다. 이거 진통에는 진짜 직방이다. 하면서 준 거예요. 그래서 붙였으니까 이제 골로 간 거지.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 저 말고 조금 더 유명한 케이스는 뭐가 있냐? 2017년도쯤인가? 이게 22살의 풋볼 선수를 기억을 해요, 제가. 이제 미식 축구를 하는 애인데, 어느 날 이 손목을 다친 거예요. 손목이 다치는데, 좀 다른 부상하고 다르게, 일반 뭐 타이레놀 같은 이런 진통제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쩌지 하는데, 이제 이날은 여자친구 집에 가서 여자친구랑 또 다른 친구들이 파티를 했어요. 파티를 하는 와중에 여자친구의 엄마가 야 이거 써봐 하면서 이 패치를 준 거예요. 여자친구가 이거 보고 야 나는 좀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거 되게 센데 너 아닌 것 같다 하는데 이제 얘는 또 상남자답게 아니다 난 붙일 거다 하면서 딱 붙이고 골로 갔죠. 이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애가 반응이 없어. 갔어 이미. 그렇다고 해서 그 좀 뭐랄까 이 남자도 무조건 용감하게 사실 붙인 거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중간에 사실 한번 일어나서 야 나 이거 좀 느낌이 이상하다. 야 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엄마가 다시 나타나서 아니야 괜찮아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져라고 했는데 결국은 호흡 부진으로 사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해자라고 하는 이 사람 그 여자친구의 엄마 이분은 어떻게 됐냐? 결국에는 지금 가해자로 이게 아마 판결이 났을 당시 59살이었나 그렇게 됐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실형을 부여받았어요. 왜냐하면 도수도 상당히 셌고 약 자체도 상당히 센 거면 거기까지 가는데 약사고 의사고 간호사고 키가 아프도록 얘기를 해요. 뭐 해서 안 된다. 운전도 안 된다. 뭐도 안 된다. 조심을 해야 된다. 이 약을 왜 처방을 받냐. 뭔 증상이냐. 어떻게 치료가 가고 있냐. 이거를 내도록 하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어요. 그 말이 안 돼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몰랐다. 이게 안 통해요. 이분은 결국에 실형을 부여받았고요. 실형을 사실은 어느 정도 감축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negotiated plea of guilty 내가 죄인이요 하고 자기 죄를 인정을 해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실형 10년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10년 후에도 보호처분 비슷하게 관리가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이게 심각하게 보고 있는 약이라서 저는 솔직히 처음 이 한국 뉴스 들었을 때 좀 굉장히 놀랐어요. 미국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한 것 같고 이제 기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기사에서 또 달리 있던 코멘트 중에 하나가 한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 구역이 아닌 것인가라는 말이 있었는데 비공식적이지만은 10만 명당 한 20명꼴이면 그 청정국으로 인정을 한대요. 그래서 지금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한국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10만 명당 30명밖에 없으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예, 문제가 없는 거지 이 정도면. 아니 10만 명인데 10만 명이 30명이면 진짜 일반인들한테 가서 마약 딱 보여주면 그게 뭔지도 모른다는 거잖아. 예, 마약 얘기를 해도 잘 모르겠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마약 청정국 맞다. 물론 조금 조심하게 접근을 하고 조금 미리 싹을 확 잘라버리면 더 좋다. 이거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 10만 명당 30명꼴이면 그렇게까지 걱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저도 놀란 이유 중에 하나인데 10대들이라서 아니 10대들의 레벨이 무서운 이 장르를 봐. 이제 흡입을 했어요. 뇌로 좀 빨리 들어가죠. 빨리 들어가는 만큼 뇌에서 헤까다 빠르면 이 중독도 헤까다 빨라요. 그러다 보면 헤까다 골로 가는 것도 빨라집니다. 흡입을 한 것뿐만이 유통까지 했어요. 이거는 말이 달라져요. 미국에서는 약을 훔친 거는 한 가지 문제예요. 그거를 만약에 유통을 했다, 팔았다. 이거는 마약 범죄, 마약 상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아요. 갑자기 형량이나 이런 게 대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10대가 42명이 적발이 됐다. 야,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실제로 이게 적발이 된 게 42명이면 도대체 몇 명일까 생각되는 게요. 병원이 신분이나 과거 병력 등을 확인을 안 하고 이런 걸 처방을 해준다는 거예요. 정말 말이 안 되거든요. 미국의 의료가 안 좋다는 거는 이 페이먼트에 대한 시스템이 개판이라는 거지. 그렇다고 이 법적인 문제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스트릭하게 운영을 하는데 그래도 빵꾸가 나요. 빵꾸가 나고 마약들이 흘러나오고 실제 환자들한테 사드리기도 하고 이래 되면 병원이나 아니면 이제 면허증을 두고 있는 의사, 간호사, 약사 얘네들이 다 날아가야 돼 원래. 그러면 어떻게 처방을 받았느냐. 손쉽게 구했다. 그리고 의사의 처방만 있으면 합법적인 틀 안에서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해볼만 하다 싶은 거죠. 왜냐면 의사 니놈이 줬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의사 니놈이 주고 약사 니놈도 주고 아무 말도 안 하네.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건데 42명 중에 대부분이 디스크 수술을 앞두고 있다. 허리 통증이 심하다는 거짓말로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거짓말이 통한 게 말이 안 되죠. 그 정도로 했으면 수술을 확인을 앞두고 있는지 그거 얼마든지 조사 가능하잖아. 좀 제 입장에서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거. 그리고 솔직히 그 정도로 심각한 애들이 10대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죠. 저도 지금 상당히 어린 환자들도 저도 제가 케어하기도 하니까 이거는 애들이 뭐 42명인데 걔네들이 다 골로 가는 애들이 이렇게 많다고? 병원에서 그걸 확인 안 해본다는 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제 의견만 보면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만져보고 한 번이라도 제대로 테스트를 하고 했으면 이렇게 안 되었을 것 같아요. 모르죠. 이제 미꾸라지 같이 한두 명을 어떻게 통과가 됐었는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된 시스템에서 42명이 그런 한 부산 경남이 한 지역에서 이렇게 나온다? 아니에요.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10대들이 SNS 등으로 해서 공유를 한들 이거는 전문적인 의무를 가지지 않은 의료인들의 잘못이라 생각해요. 약사든 의사든 둘 다. 그래서 이 기사의 결론을 보자면 여기에 그 타이틀이 엄청 긴 분이 나오시는데 한국 마약 퇴치 운동 본부 경남 지부장 길긴 하는데 요 말이 이제 한국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한마디 하고 뭐 경각심을 가지는 건 좋죠. SNS 얘네들이 요래서 SNS가 문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학교 내에 마약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저는 이 결론이 이해가 전혀 안 가요. 아니 그러면 이 전문직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라고? 저는 왜 있어? 진짜 그거잖아요. 약사는 뭐 하는 사람일까 싶을 때 진짜 요 병에다가 약 담아주는 사람을 알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그꼴 아니야. 그래 제도와 교육 개선도 나쁘지는 않는데 의사와 약사의 업무는 왜 안 뭔지 모르겠어요. 의학계는 왜? 애초에 저희가 의사가 됐든 약사가 됐든 학교 나올 때 다 같지 않을까 싶어요. Not to do harm. 적어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게 의료인으로서의 기본이라고 배우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건 좀 모르겠습니다. 이건 딱 봐도 이거는 해를 끼친 거죠. 10대들이 이렇게 독한 약을 먹어야 된다면 건강보험 쪽에서도 당연히 이게 플래그가 탁 떠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것도 한둘이다가 42명인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실제로 거기에 가서 약을 처방을 받아봅니다. 그래서 이 처방전을 받는데 7분이라는 이 진료 시간과 15,000원이라는 진료비만 들었던 거예요. 이거는 제가 봐도 효율 대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야, 나도 15,000원 내고 다녔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기자는 이 패치 10장이 들어있는 제품을 손을 쥐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172,520원. 아따 비싸다. 자, 오늘 좀 여러 가지 얘기도 해봤는데 저도 조금 더 웃으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조금 짜증을 더 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지금 마약과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좀 쿨하게 유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뉴스가 한국에서 공론화가 별로 안 됐더라고요. 저 분명히 쇼킹한 뉴스인데 그냥 댓글들만 조금 야, 나 때는 안 저랬는데 야, 대단하다 요즘 애들. 와, 이거만 하고 별로 공론화가 안 되기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처방전은 여기까지.